두 그룹의 원숭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왼쪽 원숭이는 29살로 20년간 소식을 해왔고, 오른쪽 원숭이는 30살로 정상 식사를 해왔다. 같은 나이대지만 한눈에도 외견상 차이가 뚜렷하다. 소식을 한 원숭이는 겉모습도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에 넘친다. 반면 정상식이 원숭이는 움직임이 둔하고 주름도 더 많이 생겼다. 30%의 식사량 차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저 두 마리는 비슷한 나이대인데 보시다시피 왼쪽 원숭이가 더 말랐습니다. 왼쪽은 29살이고 오른쪽은 30살인데요. 간식을 주면 왼쪽 원숭이는 일어서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반대편 원숭이는 간식조차 거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 그룹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는 더욱 놀랍다. 지난 30년간 정상식이 원숭이 중 37%가 노화로 사망했지만 소식을 해온 원숭이의 사망률은 13%에 불과했다. 종양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소식 그룹이 정상식이 그룹보다 무려 50%나 낮았다. 또한 정상식이 그룹은 절반 정도가 당뇨에 걸린 데 반해 소식 그룹 중엔 한 마리도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원숭이들에게서 노화로 인한 질병 중 흔하게 발견된 것이 암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암, 그중에서도 대장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식 원숭이들은 그 발병률이 반으로 줄었고 노화로 인한 심장 기능 부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소식을 하는 원숭이들은 보통의 리서스 원숭이들에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나가노 현. 일본의 모든 현 가운데 남성 평균 수명 1위, 여성 평균 수명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나가노 현에서도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사쿠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스기하라 할머니는 올해로 94살이다. 젊었을 때 사고로 허리가 굽은 것 빼고는 아주 정정하다. 오이, 부추, 콩 등 다양한 채소들도 할머니가 모두 직접 걷어들이고 있다. 사쿠시에선 할머니처럼 고령에도 일하는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집에서 키우는 토끼와 닭을 돌보는 것도 할머니의 몫이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서 150가구나 닭을 키웠는데 지금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돋보기 없이도 바늘에 실을 꿰는 것쯤은 할머니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평생 병 때문에 입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할머니는 병치레 없이 건강하다. 점심 준비를 하는 할머니. 역시 재료는 할머니가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들이다.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국 가스지루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각종 먹을거리가 저장된 이 창고는 할머니의 보물 창고다. 잘 발효된 일본식 된장에 할머니가 직접 담근 장아찌와 말린 채소들까지 창고 안엔 건강한 식재료들로 가득하다. 겨울이 춥고 긴 사쿠시에선 채소를 미리 말려두어 겨울철 내내 먹었다. 다케나라 불리는 이러한 사쿠시의 보존식 덕분에 겨울에도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었다. 사시사철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 이것이 사쿠시의 장수 비결이다.
제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막아주는 식물 속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다. 파이토케미컬은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 경우 결장암과 대장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매일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한 유방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 기간이 훨씬 길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 물질들이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그 암 예방 효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해서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그런 단순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어떤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또 발암물질의 몸박 배출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 미국 농무부는 과일과 채소의 활성산소 흡수 능력을 수치화한 오락 리스트, 그러니까 항산화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항산화 지수가 높을수록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요. 블루베리의 경우 항산화 지수는 100g당 2,400오락, 딸기의 경우에는 1,540오락으로 과일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보통 색깔이 선명한 과일이나 채소가 높은 항산화 지수를 보이는데요. 채소 중에는 시금치가 1265락, 싹양배추가 980오락으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미 농무부는 하루 권장량을 3,000오락 이상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일이나 채소마다 각각의 효과가 다르므로 하루에 5가지 색깔 이상의 과일을 골고루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산화 능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찜질방을 운영하는 이형모 씨. 여름이 비수기라고 해도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비 오듯 쏟아지는 땀 때문에 일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아무래도 땀이 나니까 불편하긴 불편하죠. 옷을 수시로 갈아입어야 되고. 아끼지 말고 잘라놔. 술과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 쌈도 싸지 않고 고기를 한꺼번에 서너 점씩 먹는 이 씨. 냉면 한 그릇다가. 이런 식생활 탓에 젊었을 때보다 몸무게가 30kg 이상 늘었다.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남들을 보면 창피하더라고.
한 거는 그 맛이 넣어보니까 입에다